새벽 4시였다. 서울 외곽 오래된 달동네. 비탈길 끝에 있는 반지하 방 하나에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한정수는 기침부터 했다. 쿨럭쿨럭. 숨이 턱 막히는 기침이었다. 한참 등을 두드린 뒤에야 겨우 숨이 돌아왔다.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다. 보일러는 꺼져 있었다. 가스비 아끼려고 며칠째 안 틀고 있었다.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69. 원래는 이 정도 나이에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다. 젊을 때 건설 현장 반장까지 했고 손재주 좋아 여기저기 불려다녔다. 근데 아내 병원비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암이었다. 5년 버티다 떠났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퇴직금도 다 썼다. 근데 정수는 후회 안 했다. 딱 하나만 남았으니까. 아들 한도윤. 정수는 벽에 붙은 군대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입대한 지 1년 반. 처음엔 매주 전화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말이 없어졌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늘 같은 말이었다. 근데 정수는 알았다. 안 괜찮다는 걸. 부모는 그런 걸 안다. 정수는 낡은 점퍼를 입었다. 주머니에서 꼬깃 탄 종이를 꺼냈다. 면회 날짜. 오늘이었다. 2달 만에 면회. 정수는 며칠 전부터 설렜다. 아들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었다. 멸치볶음, 계란장조림, 김치. 별거 아니어도 아들은 늘 잘 먹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버스 왕복값도 빠듯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수레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아직 어두웠다. 골목엔 폐지 줍는 노인들 몇 명이 벌써 돌아다니고 있었다. 정수는 고개 숙인 채 박스를 주웠다. 누가 볼까봐 늘 새벽에 했다. 근데 그날이었다. 편의점 앞에서 박스 정리하는데 누가 말했다. 아저씨, 여기 것도 가져가세요. 고개 드니 젊은 알바생이었다. 정수는 멋쩍게 웃었다. 고맙네. 손이 떨렸다. 사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다. 근데 아들 면회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었다. 부모 마음이 원래 그렇다. 자기는 굶어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못 줄인다. 오전 9시. 강원도 산골 부대. 취사장 안은 이미 전쟁터였다. 야, 한도윤. 취사반장 조태식 상병 목소리가 울렸다. 국 끓는 거 안 보여. 도윤은 황급히 뛰어갔다. 손등엔 화상 자국이 가득했다. 취사병 생활 1년 반 동안 생긴 흔적이었다. 근데 더 아픈 건 따로 있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게 익숙해졌다는 거. 도윤은 원래 말수가 적었다. 그래서 더 표적이 됐다. 패급. 눈치 없다. 느리다. 처음엔 억울했다. 근데 군대는 이상했다. 한 명 찍히면 끝까지 간다. 도윤은 버티는 법부터 배웠다. 그냥 참는 거. 입 다무는 거. 괜히 맞서지 않는 거. 왜냐면 저녁만 기다렸으니까. 딱 37날. 그것만 버티면 끝이었다. 그날 점심 준비 중이었다. 튀김기 앞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조태식이 다가왔다. 야, 오늘 면회 온다며? 도윤 손 멈췄다. 네. 아버지 폐지 줍는다던데 진짜냐? 주변 취사병들이 피식 웃었다. 도윤 귀가 빨개졌다. 근데 아무 말 못했다. 왜냐면 사실이었으니까. 조태식은 계속 비웃었다. 야, 그럼 오늘 반찬통 들고 오시겠네? 냄새나겠다. 그 순간이었다. 도윤 눈빛이 흔들렸다. 근데 끝까지 참았다. 왜냐면 아버지 생각하면 싸울 수가 없었다. 평생 자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공사판 뛰면서 키운 사람. 그런 아버지 이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오후 1시. 정수는 2번 갈아타고 겨우 부대 앞에 도착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손에는 반찬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근데 위병소 앞에서 멈칫했다.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자기만 너무 초라해 보였다. 낡은 운동화, 해진 작업복, 굽은 허리. 정수는 괜히 온먼지를 털었다. 냄새나면 안 되는데.
근데 위병소 부사관이 정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어디 오셨어요? 아들 면회. 신분증. 정수는 서둘러 지갑을 꺼냈다. 근데 손이 떨려 주민등록증을 떨어뜨렸다. 뒤에 있던 병사 하나가 웃었다. 부사관도 피식 웃었다. 아버님 일하다 바로 오셨어요? 정수 얼굴이 빨개졌다. 예, 시간이 없어서. 그 순간이었다. 정수가 갑자기 휘청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다. 쿵. 반찬통이 바닥에 쏟아졌다. 멸치볶음이 빗물에 섞였다. 김치 국물이 퍼졌다. 정수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아버지. 도윤이 뛰어나왔다. 그 순간 처음으로 목소리가 찢어졌다. 도윤은 무릎 꿇고 아버지를 흔들었다. 아버지, 눈 떠봐요. 근데 정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까지 파래져 있었다. 그때 의무병이 뛰어왔다. 혈압 너무 떨어졌는데? 빨리 들 것.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정수 점퍼 안주머니에서 약봉지가 우르르 떨어졌다. 항암제였다. 도윤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의무병도 놀랐다. 암 환자셨어? 도윤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정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말했다. 도윤아. 아버지. 정수는 억지로 웃었다. 아버지 괜찮다.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다시 정신 잃었다. 도윤은 그대로 오열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빗속에서 병사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도 말을 못했다. 조태식조차 고개를 못 들었다. 그날 밤이었다. 도윤은 처음으로 아버지 가방을 열어봤다. 안에는 꼬깃한 봉투 하나가 있었다. 우리 아들 전역하면. 도윤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전부 10,000원짜리였다. 폐지 팔아서 모은 돈이었다. 그리고 편지. 아들아. 전역하면 맛있는 거 먹자. 아버지가 그때는 꼭 소고기 사줄게. 도윤은 결국 주저앉아 울었다. 숨도 못 쉬게 울었다. 그 순간 처음 깨달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혼자 버텼는지, 얼마나 자기 앞에서 괜찮은 척했는지. 그날 이후 부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취사병들이 처음으로 도윤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후임 김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병장님 죄송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안 했다. 근데 조태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날 위병소 CCTV에 자기 비웃는 모습이 다 찍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뒤 사단 감찰이 내려왔다. 누군가 익명신고를 넣은 거였다. 취사장 폭언, 가혹행위, 병사 인권 문제. 전부 조사 시작됐다. 조태식 얼굴이 새파래졌다. 근데 도윤은 아무 말도 안 했다. 끝까지. 왜냐면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 아버지였다. 병원. 정수는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 있었다. 도윤은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처음 알았다. 아버지 손이 이렇게 작은지, 이렇게 거친지. 손톱 밑엔 아직도 시멘트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정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도윤아. 도윤은 울먹였다. 왜 말 안 했어요? 정수는 힘없이 웃었다. 너 군생활 망칠까봐. 그 말 듣는 순간 도윤은 결국 고개 숙이고 울었다. 어깨 들썩이며 울었다. 병실 안이 조용했다. 그리고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잘 버텼다. 그 말에 도윤은 무너졌다. 평생 처음처럼.